안녕하세요. 재민이와 찬이가 진행하는 선거제도 기획연대 방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4 영국 총선과 선거제도에 대한 얘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2024 총선 올해 치러졌을 텐데 네. 언제 치러졌나요? 네, 영국 현지 시각으로 2024년 7월 4일에 영국 총선이 열렸습니다. 아, 묘하네요.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인데 네. 미국 독립기념일에 영국이 총선을 치렀네요. 자, 그럼 먼저 선거제도 얘기하기에 앞서서 영국 총선 결과를 먼저 한번 요약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거 먼저 한번 해보죠. 네, 영국 총선 결과를 요약해드리죠. 음.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이 당시에 영국 총리였던 리시 수넥 총리였습니다. 네, 보수당이죠. 네, 보수당 총리였는데 음. 네,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하는 장면인데요. 아, 그- 역시 그럼 임기가 끝나지 않고 의회에 산한 조기 총선이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프랑스도 그렇게 했는데 아하. 네, 주로 이제 의회 중심제 국가들에서는 이제 총리가 뭐 이렇게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죠. 그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 그 보리스 존슨 총리, 그다음에 리즈 트러스 총리, 여성 총리가 있었죠? 네, 여성 총리가 있었죠. 음. 그 가장 단명했던 총리죠. 아, 5개월도 못 갔던 것 네, 같은데요. 네. 그 재정 정책을 잘못 쓰면서 음. 더 이상 그 수습을 할 수 없어서 물러나고 이제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리시 수넥 총리였는데 사실 이때부터 보수당의 인기는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시 수넥 총리가 조금 이제 총리가 되면서 잠깐 기대가 있었지만 별거 없네 이렇게 되면서 계속 보수당의 인기는 하락하고 있었고 연이은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정권을 빼앗길 거다라는 그 예상이 있었죠. 그래서 리시 수넥 총리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왕 그 분위기가 안 좋다면 승부수를 띄우자. 네, 빨리 총선을 치르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때가 사실은 영국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이런 발표가 있으면서 보수당 정부와 리시 수넥 총리로서는 요 타이밍이 아니면 사실은 나름 머리를 썼군요. 네, 다른 걸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영국 언론에서 도박이다, 갬블링이다 라고 할 정도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조기 총선, 의회 예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패를 한번 던진 건데요. 네. 패를 던진 결과가 어떨까?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보시죠. 아, 벌겋네요. 네. 네, 벌겋은 게 보수당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파란색이 보수당의 색깔이고 아하. 빨간색은 노동당 색깔인데 아하.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노동당이 거의 압승을 했다. 그렇습니다. 보수당의 의도는 실패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노동당이 이제 압승을 해서 14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새로 총리가 되실 분이죠? 네, 맞습니다. 노동당의 당수였고 이번에 역대급 승리를 거두면서 411석을 거두면서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승리한 노동당이고 그 노동당 당수였던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네, 노동당의 이제 주류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과거처럼 이제 좌파 정치는 아니고 그렇죠. 네, 약간 주류 정치인, 중도라고 중도라고 볼 수 할 있겠죠. 있죠. 노동당이 이제 압승을 했고 다른 정당들은 또 어떤 선전을 했는가 그것 좀 궁금한데. 네, 소소한 그림 재밌네요. 네, 소소한 재미가 있는 총선이었습니다. 네, 먼저 자유민주당의 에드 데이비 당수가 지금 아주 스턴트를 하고 있죠. 네. 아하. 실제로 이 에드 데이비 당수의 이 선거운동은 스턴트 선거운동이라고 현지에서 이렇게 불릴 정도로 뭐 저렇게 쇼를 강물로- 했군요. 네, 쇼를 했군요. 맞습니다. 강물로 뛰어든다든지 네. 아니면 뭐 자전거를 타고 네. 막 그 언덕길을 막 아하. 가로지른다든지.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여서 음. 이번 영국 총선에서는 그 강물의 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아하. 이슈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 그래서 실제로 강물에 뛰어드는 이런 네. 스턴트를 사실 한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고 자민당이 사실은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보수당과 영국 정치를 양분하던 네, 19세기하고 20세기 1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이름이 자유당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유당과 보수당이 네. 이렇게 두 당이 하다가 맞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자유당의 주력이 노동당으로 빠져나가면서 맞습니다. 3당으로 이제 밀려나게 되면 네. 영국 선거제도는 3당이 참 버티기 어려워. 어렵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근근히 버텨왔는데 최근에는 자유민주당이 거의 몰락한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부활했고 사실 이번 2024년 영국 총선의 숨은 승자는 자유민주당이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아주 선전했습니다. 아, 그 다음으로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굉장히 바람직한 결과가 하나 나온 것 같은데요. 녹색당이 한석,
늘 캐롤라인 루카스 당수 혼자 한석을 하다가 그렇죠. 네. 이번에 내석을 했네요. 이분들이 이제 당선된 국회의원인가 봅니다. 네, 이분들이 다 녹색당의 영국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녹색당은 역사적으로 항상 한석이었는데 내석이 된 비결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 녹색당의 오랜 전략적 승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전략입니까? 그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이 네. 지금 녹색당이 현재 공동 대표였거든요. 공동대표군요. 선거 네. 당시에. 네. 이분들이 공동 대표로 취임하면서 음. 녹색당을 강력한 선거 세력으로 만들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지방선거부터 차근차근 그 영향력을 획득하고 그 획득한 지역에 집중해서 총선 후보를 내는 그런 전략을 써서 2023년 가을에 이미 녹색당은 내년 총선에서 내석 얻겠다라고 공언을 했고요. 이번에 그 공언을 실현시켰습니다. 작년에 세계 녹색당 총회 한국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2023년 그때 저희가 영국 녹색당 대표단하고 의원단을 만났는데 그렇죠. 그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안 될 선거구는 포기하고 과감하게. 될 곳에 집중하겠다. 네. 이게 바로 전략의 승리군요. 네. 하여튼 좋은 결과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청자분들이 조금 좀 낯설 수 있는데 영국 개혁당이다. 네. 리폼 파티 같은데요. 네, 약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좀 설명해 주시죠. 이분의 제스처다 어떤 얼굴 표정이라 보시면은 어떤 성향의 정치인으로 보이십니까? 약간 허경영 같은데요. 네. 영국의 아주 극우 정치인으로 유명한 나이절 페라지인데요. 대충 맞췄네요. 네. 네, 원래 블랙시트당을 이끌던 사람인데 아하. 이번에 영국 개혁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출마했고 음. 뭐 유럽의 의원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영국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자신이 이끌던 영국 개혁당도 한 14% 정도 득표하는 아주 준수한 성적을 내면서 네, 의회에 진출을 했죠. 근데 오늘 할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영국 개혁당과 녹색당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럽의 정치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유럽이 통합되고 나서 네. 유럽 연합이 생기고 나서 이 전통적 우파와 중도 좌파가 주도 세력을 구성하면서 안정적인 정치 세력을 하고 있던 게 무너지고 있는. 그렇죠. 그러면서 특히 영국 개혁당 같이 유럽 통합에 반대했던 정당들이 약진하는 네. 흔히 이제 구구 정당이라고 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재민님이 이번에 선거 결과를 아주 깔끔하게 요약해 주셨고 이제 선거제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영국의 선거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멋있는 건물 어디선가 무슨 달력에서 본 것 같은데 네. 여기 어딥니까? 네, 여기가 영국의 국회의사당입니다. 네. 네. 가보셨나요? 네, 작년에. 작년에 유럽 가셨을 저 때 앞에서 사진 이 찍고. 오른쪽이 시계가 이게 유명한 시계죠. 네, 그 빅벤이라 불리는 시기죠. 영화 같은 데 자주 터지는. 저번에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마술사가 좀 없어지던데 없애거나 없애거나 터뜨리거나 없었다고 하더라고. 뭐 이런 것이. 그거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어느 주제가 아니니까. 네. 여기 밑에 650석이 이제 하원의 의석이고 맞습니다. 네. 비례대표제가 없는 단순 다수제 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지난번에 프랑스 얘기를 할 때는 음. 프랑스도 단순 다수제,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는 없고 다 지역구에서 뽑는 거였고 한 표라도 많이 얻는 사람이 당선된 단순 다수제. 50%가 아니더라도 이기는 것처럼 그렇죠. 보이지만 네. 거기는 뭐가 있죠? 근데 프랑스는 결선 투표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결선 투표제도 없이 그냥 단판 승부, 아하. 깔끔하게 한 표만 더 많이 얻으면 무조건 이긴다. 음. 예, 단순 다수제, 우리가 흔히 소선구제라고 불리는 선거제도를 하고 있죠. 선거구에 딱 한 명 1등만 뽑는. 맞습니다. OECD 국가가 38개 국가인데요. 38개 국가 중에서 비례대표제가 단 한 석도 없는 빵석인 나라가 5개입니다. 맞습니다.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캐나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프랑스는 결선투표제고 네. 호주는 선호투표제니까 한국과 같은 이 단순 다수제 한 번 딱 쳐서 1등 되는 이런 나라 사실 3개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영국, 미국, 캐나다. 캐나다. 따지고 보면 다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네. 영연방이거나 식민지거나 그래서 음. 사실 이 제도의 원조격인 데가 영국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델 자체를 웨스트민스터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의 네. 총리의 사저가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의 모델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선거 결과를 한번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의회 구성인데요. 네네네. 네, 선거가 노동당이 압승을 거뒀다고 했으니까 음. 노동당 의원들이 쫙 많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군데군데 뭐 빨간색, 파란색 말고도 네. 색깔들이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영국의 의회는 한국과는 좀 다르게 소수 정당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영국의 또 지역들이 뭐
그 스코틀랜드나 웨일즈나 이렇게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역 정당들도 있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소수 정당은 있지만 사실상 노동당과 보수당이 양당제라고 네. 볼 수밖에 없겠죠. 네, 시청자님들은 요 그림을 보면서 벌써 느낌이 딱 오실 것 같은데 의석 650석의 절반을 넘었단 말입니다. 노동당이 압도적으로 넘었으면 네. 저 정당이 근데 지지율이 50%를 넘었을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런 벌써 느낌을 가지실 것 같아. 네. 왜 소선거구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는 심각한 불비례성. 비례하지 않는다. 네, 지지율과 의석이 비례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비슷하지 않다, 네. 닮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결과를 한번 봅시다. 네, 선거 결과를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동당이 전체 득표율은 33.7%, 보수당이 23.7%, 아, 그다음에 아까 그 나이절 페라지의 영국 개혁당이 14.3%, 자유민주당이 12.2%. 개혁당하고 자민당 합치면 보수당보다 많네요. 지지 득표율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녹색당이 6.8%,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2.5%입니다. 근데 아. 의석수를 보시면 네, 보시는 바와 같고요. 노동당이 33%밖에 못 얻었는데 의석수는 63%. 63%. 아. 50% 훨씬 상회하죠. 어허허. 네, 30%도 못 얻었는데 예. 그리고 다른 정당들은 다 자기가 얻은 의석에 비하면 다 의석을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을 못 받은 거죠. 제일 억울한 정당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네, 영국개혁당이 13.3%, 그래서 네. 자유민주당보다도 오히려 득표율이 높은데요. 그런데 네, 의석은 소선구제, 단순다수제이기 때문에 5개 지역구에서만 승리를 한 거죠. 예. 그래서 0.7%밖에 안 됩니다. 녹색당도 스코틀랜드 국민당보다 전체 득표율은 6.8%를 많은데 4개 지역에서 승리를 한 거죠. 네. 네. 영국개혁당이 한 90개가 넘는 선거구에서 2등을 했고요. 아하. 녹색당이 40개가 넘는 선거구에서 2등을 했습니다. 아. 근데 결국 1등을 한 거는 5개, 4개밖에 없으니까 네. 의석을 최종적으로 가져간 게 5개, 4개밖에 안 되는 거고 네.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률이 0.7%, 0.6%, 1%도 안 되는 거죠. 정말 개혁당하고 자민당을 비교해 보면 정말 야 개혁당이 너무 억울하겠네요. 너무 억울하겠죠. 지지율이 더 높은데 득표율은 많은데 의석수는 몇 분의 몇? 이게 뭐 한 8분의 1? 5, 8이 4 아니죠? 12분의 1? 이 정도 되네요. 네, 야 비교도 안 되네요. 이런 네. 것을 이제 정치학에서 불비례성이다. 맞습니다. 극심한 불비례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이런 선거 결과에 대해서 영국의 언론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영국의 언론들 반응을 한번 보시죠.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선거 전에 음. 이미 영국 역사에서 가장 왜곡된 선거 아.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아하. 거다라고 얘기를 예측을 했습니다. 했군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음. 그 정당의 지지율들이 비등비등하거나 경합을 하고 있는데 소선구제를 딱 적용하기 하면 이렇게 불비례성이 높은 비슷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이미 예측하고 네. 있었던 거죠. 과거에 보수당과 노동당의 지지율도 굉장히 높을 때야 불비례성이 좀 덜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불비례성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아 그런데 뭐 노동당 입장에서는 좋아할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우리나라에서 그게 지지율이 낮은데도 의석을 많이 얻는 정당하고 비슷한 처지의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보수당도 사실은 좋아하겠죠. 그렇겠죠. 네. BBC는요. 그래서 BBC가 이 소선구제 단순다수제 피해를 누가 가장 받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표에서 본 것처럼 영국 개혁당과 녹색당이 투표와 의원수의 역대 최대 격차를 발생시켰다. 아하. 네, 가장 많은 피해를 봤다라고 네. 한 것이죠. 다른 언론도 봅시다. 네,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영국의 이 왜곡된 선거 결과가 결국 투표 개혁,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더 보여주고 있다라고 아하.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영국 언론들도 선거제도 개혁 꼭 필요하다고 넘어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시다. 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아까 그 극우 정당이었죠. 그 나이절 페라지가 선거제도 개혁해야 된다. 이거 억울해서 못 살겠다. 아. 네, 이 영국 정치를 싹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가 우리나라도 자유통일당이 한 2% 얻었는데 그렇죠. 네. 빵석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페라지, 한국의 페라지라고 볼 수 있는데 비슷한 생각을 하는군요. 네, 어쨌건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로 구성된 유럽 정치는 이제 무너지고 새로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분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단순 다수제로 지금 선거를 치른 영국의 의석 분포하고 만약에 비례대표제로 치렀다면 생겼을 의석 분포를 한눈에 딱 보면 네. 이 개혁의 결과가 보일 것 같아요. 네. 한눈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입니다. 네네네. 그 보시는 그 이쪽에 있는 그림이 뭐 영국에도 일렉토럴 리폼 ORG라는 저희 선거제도 개혁연대 같은
단체가 있는데 우리의 친한 단체군요. 네. 그 단체에서 이제 이번 총선 결과를 비례대표제로 치렀으면 어떻게 됐을 것인지를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준 거죠. 네, 단순 다수제는 30%대 득표를 올린 그 노동당이 60% 이상의 의석을 가져가는 압승을 거뒀지만 이거를 그 국민들의 투표를 가장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로 적용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여전히 노동당이 그 다수당이긴 하지만 보수당도 23% 정도의 의석을 갖고 가고 있고 아까 그렇게 억울하다라는 그 영국 개혁당도 네, 의석을 많이 얻고 있고 그렇군요. 자유민주당의 의석이 그렇게 지금보다는 아까보다는 줄었죠. 녹색당 의석이 많이 늘어나신 걸 볼 수 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 군소정당들이 있고 그래서 무엇이 더 좋으냐라고 했을 때 그 비례대표제로 했었을 때가 국민이 투표한 것을 가장 아까 문제가 불비례성이라 비슷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비례대표제로 했었을 때는 국민들의 투표 결과를 비슷하게 가장 그대로 구현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영국의 언론과 정당과 이런 시민운동 단체들이 영국의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의 독재자들은 항상 이게 많은 정당들이 생기고 이렇게 의석 실제 민심대로 이렇게 막 분포를 시키면 전국이 불안정해진다. 네. 이러면서 독재를 사실 네. 정당에 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사실 놓고 보면 30% 지지밖에 못 받는 정당이 과반을 얻어갖고 자기 멋대로 국가의 정치를 떡주무르듯이 주무르는 게 바로 정치의 위기를 낳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보시는 분들도 경험적으로 그냥 아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논리로 네. 큰 정당 몇 개만 네. 있었을 때 과연 전국이 안정되어 있었는가? 수많이 감옥을 가고 네. 고초를 겪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오늘 이번에 2024년 영국 총선을 둘러싸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선거제도는 또 어떻게 고쳐져야 될지 잘 살펴봤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결국 뭡니까? 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바로 민심 그대로입니다. 민심 그대로. 네, 저희 선계련에서 물론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고 저희가 이 제도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만 그 제도가 그냥 좋아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소선구제가 만약에 민심을 제일 잘 반영한다면 그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습니다. 아니라 비례대표제가 가장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비례대표제로 개혁하는 것이 네, 어떤 정치인들에게는 참 고달픈 일이겠지만 우리 평범한 주권자인 시민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좋은 개혁 방향이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거제도 개혁연대 이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